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보고 때와 달리 국민 참여단 질의 순서도 있는데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올해 송곳 검증을 받을 업무 보고 대상은 25개 정부 부처와 18개 청, 7개 위원회, 그리고 국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차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추진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먼저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업무보고의 막을 엽니다. 둘째 날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차례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나머지 업무보고는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는데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는 건 물론 매회 20명이 넘는 국민참관단이 함께합니다. 국정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소위 개혁,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들을 향해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업무를 기획, 집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입니다. 최소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을 받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논의가 굉장히 좀 제도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 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 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 등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을 보면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적 조서에 박 경감이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하는 등 공이 지대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14살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안이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의 경우 1년 하향은 미약한 것 아니냐면서도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전문가, 시민협의체가 내린 결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13살부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강경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46.7%는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을, 30%는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17%에 그쳤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경찰 검거는 2만 10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2배 늘었고 세부적으로 폭력 2.8배, 강간과 추행 1.98배, 절도 1.97배 등 강력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아예 법원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중대범죄를 분류해 처벌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 촉법소년의 연령을 1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느냐며 연령 하향폭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문제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요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사이에 네. 우리 국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또 한번 해보시죠.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확인됐다며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다시 시작했고요. 이란 공습도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에 돌입했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으로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면서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봉쇄는 이란의 모든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차단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1시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에도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해서라고 공습 사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는 이란 항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군 덕분에 석유는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공습이 재개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란이 합의를 깨고 먼저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며